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때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야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위해서 오늘날에는 파월을 해고를 하고 강제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향후에 연준 의장의 후보자 중 하나인데, 이번에 연준과 재무부에서 협정을 했었던 1951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고, 향후에 내년쯤이 되었을 때 연준은 어떤 식의 정책들을 펼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버블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가 오고,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버블로서 진입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블이 되기가 되게 좋은 조건인 게 무엇이냐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라고 했었고, 투자에 대한 규제들도 완화를 하고 있고, 또한 관세를 협박을 함으로써 설비 투자를 폭등시키고 있고, 또한 첨단 기술들을 수출을 하면서 성장 가치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이런 점들에서 버블 조건들에 대한 트리거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 경기 침체, 물가 하락, 이런 것들은 발생하면 큰 하락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유가를 강제로 하락시킴으로써 물가 하락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금리가 떨어지려고 한다면 SLR 규제를 완화를 함으로써 시채권 금리가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에서 채권 금리도 강제로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감세 법안들을 통과시켜주고 설비 투자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주면서 아주 큰 폭으로 미국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규제를 완화를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우 매우 좋은 환경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파월을 해고를 하고 강제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서 최근에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지금 뉴스들이 뜨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유가 하락 부분 있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할 건지,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유가 레벨 자체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다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구간 하에서는 일단은 물가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추세가 되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 주식시장이 버블로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때 투자가 되게 강력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투자가 되게 강력하게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실물 경제도 좋아지게 되고, 그 결과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예상보다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지 주식시장이 버블로 가고, 이 버블의 효과 덕분에 실물 경제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인데, 지금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장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연내 1회에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3.5%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걸로는 부족하다, 금리를 더 내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트럼프는 금리를 더 많이 낮춰가지고 투자를 더 많이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만드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버블이 나타나는 것들도 충분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강제로 내리고 싶어 하고, 트럼프가 바라보기에는 물가 수준 자체도 조금 안정화가 되어 있으니까 금리 강제로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서 말을 안 듣는 의원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바라보니까 내년 26년이 되면 이 타이밍 때 임기가 종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쿠글러도 있고 파월도 있고 마이크 바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주요한 위원들이 내년에 임기가 종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지금 누구를 넣으려고 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 자리들에다가 새로운 누군가를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라보면 월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편이고, 보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편이에요. 보험원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월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7월 달에도 야,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후골러랑 파월이랑 바 의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인재들,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우호적인 인물들을 넣는다면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누굴 넣을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내년에 이 파월 연준의장 자리 있죠. 요 연준의장에 대한 후보자 중 한 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내년에 연준 의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버블이 나타날 가능성들도 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 이런 자리에다가 누가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야 지금 조금 물가에다가 신경 쓰기보다는 경기 친화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가 내년에 있는 이런 위원들의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 연준 의장이 5월 달을 끝으로 끝이긴 한데 일반 의원직으로 간다면 28년도 1월까지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클 바 같은 경우에는 32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글러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될 것 같고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일반 의원 자리로 남을 것인지는 선택인데 요런 특이 사항들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연준이 내년에 사퇴하지 않고 연준 의원 자리에서 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버블 가능성보다는 물가를 잡는 거고 근데 파월이 만약에 내년에 의원직을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난 사임을 하겠다라고 나온다면 이거는 새로운 좀 트럼프의 좀 친화적인 인물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금리를 내리자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이런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상태에서 이번에 케빈 워치라고 하는 향후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뭔 말을 했었냐면 1951년도에 나왔었던 연준과 재무부에서 이 협력을 했었던 쉽게 말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만들어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1940년도 때 미국이 전쟁을 했단 말이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낮은 금리의 돈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장기 채권 금리를 강제로 억눌러 놨어요. 2.5%에다가 강제로 금리들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 과정에서 돈을 계속해서 찍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낮은 금리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나서 돈을 찍어내니까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야,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야, 이제는 우리 물가가 상승을 해서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정치권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우리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금리 올리지 마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결과 누가 이겼느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연준이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있고 연준에서는 물가를 조금 더 잡을 수 있게 되었던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951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미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연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기 채권 금리를 강제로 고정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이 장기 채권 금리를 고정시키는 이 전략이 있죠. 요 전략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케빈 워시의 의도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정치권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단기 채권 수요가 폭발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단기 채권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요. 단기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단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요. 예상보다는 단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기에 야, 단기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 하면서 단기 채권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단기 채권을 매도를 한다면 이것만큼 장기 채권을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시장 왜곡을 뭐 방지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채권 금리를 강제로 내리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거랑 연결이 되느냐? 바로 과거 있었던 1940년대에 있었던 장기 채권 수익률 곡선을 고정시켰던 이 작업, YCC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요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케빈 워시가 약간씩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주식시장을 버블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SLR 규제 완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을 이제 강제로 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런 환경에서 금리 인하가 되는 환경이면 좋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추구하는 바가 뭐냐? 26년도 때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발언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시그널들이 던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장기 채권을 강제로 사주는 전략인 거죠. 요
트리거들을 약간씩 코멘트를 던지고 있고요. 요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정말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버블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주요한 변수가 있는데 지금 버블이 되려면 가장 핵심 자체는 유가가 하락을 하고 물가 자체가 하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가 않는다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하락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에서 바라본다면 유가가 튀어오른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박스권이긴 한데요. 박스권 상단이죠.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튀어오른다. 그러면 이거 위험해져요. 그래서 버블이 터지는 타이밍들은 언제냐? 그러니까 고평가되었던 이 주식시장이 강제로 하락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다? 지금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전망치는 어떻게 되고 있죠? 대략적으로 3.5%를 최종 금리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향후에 3.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왔다라고 치는 순간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버블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은 되지만 이런 버블들이 터지는 타이밍들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내년도 하반기쯤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보일 때 또는 지금 당장도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핵심은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시그널들을 보이는 순간 개인적으로는 매우 위험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들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포인트예요.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무엇인지랑 그리고 지금 오는 날에 있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2%로 고정을 해놨잖아요. 요게 2%라고 하는 이 수치에다가 집중하면 안 돼요. 2%라고 하는 이 수치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 정의에다가 부합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 목표제 2%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2%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심어놔야지만 물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가 안정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한다면 언제쯤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요한 게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은 지표들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향후에 어떤 변수들이 터졌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2차 파급 효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관점에서는 임금으로 인한 2차 스파이럴 안 오고 가격으로 인한 2차 스파이럴도 안 올 것 같아요.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건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게 스파이럴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없이 지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은 기대 심리가 불안전해서 물가가 폭등하는 시나리오. 요 시나리오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케빈 워시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기 친화적인 인물들을 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는 지표들이 보인다면 요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트리거들이 발견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금 가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미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금 가격이 상승을 동시에 해버린다. 그러면 요 시그널들이 보인다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위험한 시그널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트리거가 뭐다? 금이 상승하는데 장기 금리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 약간은 조정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금과 장기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 시그널들이 향후에 보인다면 이 타이밍 때는 조금 주식의 비중들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해지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버블장에 대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의 관점 하에서 지금은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뉴스를 보는 거와 이런 흐름들을 알고 뉴스를 보는 거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듣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관점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들은 여기다 마치도록 하고 뭐 어떤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어제 멤버십 커뮤니티에다가 개인적으로 코인 약간 한 30% 정도 익절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 코멘트 넣은 거 있으니까 최근 포트폴리오 변경 건들이 있으면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